상쾌한 월요일입니다. 조용하게 주말을 보내서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결된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군요. 연결이 등장하기 전 우리는 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갖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신문 듣기 함께 하시죠.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카톡 하나 멈췄다고 이럴 줄은. 국민의 배신에 난리난 주말.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카카오가 멈췄습니다. 송금, 결제, 코인 거래까지 디지털 정전에 대한민국의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는지 곱씹어보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카카오 한계 왔다. 갈아타자. 경쟁 앱 설치 폭증. 카카오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문제는 엑소더스 한 뒤로 가는 곳이 광야라는 것인데 대안으로 라인이나 텔레그램이 있지만 차선일 뿐 최선은 아니지 않을까요? 결국 사회성의 크기니까요. 금융시장 불안, 20조 채권펀드 재가동. 금융당국이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검토에 들어갑니다. 회사채 발행이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군 공장 눈물의 헐값 매각. 올 중기 파산 37% 급증. 연말 중소기업의 파산 도미노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원자재값 급증과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것입니다. 부실한 곳부터 터지는 것이죠.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건강보험 내년에 적자 전환. 2028년엔 바닥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금은 2028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건보 지출에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먹튀 막아라. 혜택 주기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듯. 보조금을 받고 재판매하는 것이 투기 수요인지 실수요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걸 전수조사할 수도 없고, 그죠? 물론 이런 행동은 정말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죠. 이런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영악한 겁니다. 관계당국은 보조금 지원 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입니다. 서울 집값 3년간 40% 빠진다. 부동산 전문가 충격 전망. 수요 공급과 높아진 가격 금리에 대한 대립입니다. 정답은 미래가 알려줄 겁니다. 덜 오른 구축 살 걸. 새 아파트가 더 무섭게 빠지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커지면서 신축에 수요가 몰리고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금리가 상승하자 하락이 가파른 건데요. 신축은 언제나 등락폭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립니다. 변동폭은 늘 그랬습니다. 둔촌주공 183일 만에 공사 재개. 공사비 1조 이상 늘어날 듯. 둔촌주공이 17일부터 공사 재개합니다. 공사 비용이 1조 1천억 원이 증액되면 가구당 1억 8천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기간도 1년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르면 내년 1월에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레미콘 파업에 서울 도심공사 줄줄이 멈출 판. 수도권 레미콘 운송 차주들이 서울 시내 운행을 거부하면서 서울 도심건설 현장이 올스톱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삼표 성수공장이 사라지고 동남북 주변 교통체증과 서울시 통행 제한 시간으로 시내 진입이 힘들다고 하네요.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반토막인데 개미들 검은월을 대나 분통. 이미 카카오 그룹주는 뼈아픈 하락을 맞았는데 추가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 어떤 변동이 나올까요? 폴란드에서 또 방산 대박. 한화 천무 300문 수출. 폴란드에서 하나디펜스의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300문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대량 구매군요.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일일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3% 상승한 2212, 코스닥은 4.09% 상승한 678을 기록합니다. 9월 30일 최저점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충분히 채우면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갭을 메우고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연 2200 아래가 기회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저의 예측이 맞아 들어갈지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3.1% 하락한 1692, S&P는 2.37% 하락한 3583, 다우존스는 1.34% 하락한 29634를 기록합니다. 아직 미국 증시는 방향이 굉장히 혼돈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42일 대등수치에서
긴 양봉으로 반등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크게 또 밀리면서 직전에 종가들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소한 지지가 이제 이 종가 수준에서 나와줘야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건데 다시 되밀어버렸으니까 혼란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S&P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비하면 반응 상태가 양호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주가의 흐름이 나와줘야 그래야 추세의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기준선 아래가 매수 포인트인 건 맞지만 추세에 대한 확신이 생기려면 기준선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0.5% 상승한 19,155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뭐 기준선에 계속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일매일 지루해서 언제까지 지루할지 참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원유입니다. 지난 주말에 4% 하락하면서 85.60 기록했습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기준선 수준이고요. 이렇게 추세 반전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했다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주봉에서 보면은 구름대를 이탈한 상태에서 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상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무작정 100불을 넘어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추세적으로는 하방이 좀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미국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지난 주말에 1.93% 상승하면서 4.022로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하락했다는 건 채권이 또 상승했다는 거겠죠. 현재 종가로는 최고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고가로는 그 직전인 목요일이 4.08로 최고치를 보여줬는데 종가로는 뚫어 넘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해보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현재 1,440원 보여주면서 상당히 추세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달러 수준이 인생에서 최고 가격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떤 방향이 될지 참 우려가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진장 길기 때문에 이 또한 경험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에 쌓아가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하락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인생에 주어진 목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힘차게 여시고요. 4일이 아니라 5일이라서 어떻게 이겨낼지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 함께 힘내서 한 주를 살아봅시다. 파이팅입니다. 대우경북 아파트였습니다.